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19일차입니다. 와, 19일차. 오늘만 지나면 이제 내일 20일차가 되는 겁니다. 벌써 지금 거의 3분의 2 가까이 지금 저희가 왔어요. 지금까지 함께 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참여를 잘 못했는데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한번 해볼까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계시다면 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그동안 못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바로 생각나셨을 때 시작하시면 되고요. 30일 프로젝트를 그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매일 달려야 된다든지 매일 뭐 힘겹게 운동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달리기를 남은 기간 동안 달리기를 즐겁게 즐겨주시고 행복하게 달리기를 하시면 되니까요. 하루에 뭐 몇백 미터나 1km 정도만 달리셔도 괜찮고 5분 10분만 달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상태가요. 오늘 제가 어제 22km 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달린 거리는 꽤 길 것 같아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어제 저녁에 달린 게 이게 화면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게 어제 저녁에 달린 건데요. 이쪽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딱 직선된 부분. 요게 이제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거리를 대충 재봤을 때 날아간 거리가 한 1km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1km 좀 넘는 것 같아요. 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래서 총 달린 거리가 한 22km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몸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어. 다 괜찮았는데 오늘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오늘 가부좌를 들고 앉았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보통 양반다리라고 하죠. 이걸 그냥 습관처럼 딱 그렇게 하고 앉았는데 나중에 아차했어요. 이 다리를 풀고 다시 딱 일어서려고 할 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무릎의 양쪽에서 통증이 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목골의 정도는 아니고 약하게 뛸 수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통증이 싹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서 땡 했죠. 내가 어제 하프 뛰었는데 오늘 이렇게 무릎을 잘못된 자세로 앉았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는 저의 몸을 잘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장거리를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를 조금만 잘못하면 멀쩡하다가도 거기가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세를 또 잘못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가부좌를 저도 모르게 하는 바람에 지금 무릎에 약간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원래는 18일차가 18일차가 힐 트레이닝이었는데 그냥 리커버리런 해야겠다 해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시간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퇴근길 한 2.5km쯤 되는데요. 퇴근길을 그냥 청바지에다 가방 메고 달리다 걷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달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도 모르게 좀 습관이 나와버려가지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만의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난 이렇게 하니까 꼭 뭔가 아프더라. 부상이 좀 더 커지더라. 회복이 느려지더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일차 미션 나갑니다. 어제 미션 먼저 얘기 드릴게요. 어제 미션은 마사지 데이였습니다. 마사지 많은 분들이 댓글 통해서 마사지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유용한 팁을 얘기 좀 드릴게요. 특히 이제 저처럼 약간 뭐 하프 가까운 하프 이상의 장거리를 달리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몸 중에 특정 부위가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실 수도 있고 뭐 허벅지나 종아리 뭐 아니면 장단지 그 앞쪽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프실 수도 있고 발목이라든지 발바닥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이 어딘가가 좀 아프면은 약간 우리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그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마사지를 하려고 해요. 손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심해질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시원하니까 만지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파워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 통증 부위를 좀 강하게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부상이 빨리 낫기는커녕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괜찮았는데 괜히 마사지 잘못했다가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의학적으로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해부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부상 부위를 함부로 마사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인들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상 부위는 마사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빨리 낫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그 부상 부위의 주변에 있는 근육, 그 중에서도 조금 큰 근육, 이 근육들을 좀 마사지를 해주시고 강하게 오랫동안 해주시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을 만져보면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막 꾹꾹 누르시고 하게 되면 빨리 낫지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프지 않은 부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은 부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이렇게 좀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통증이 있는 부위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증 부위에도 어차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혈액이 좀 더 잘 가고 잘 돌아오게 만들어줘서 부상을 조금 더 빨리 낫게 해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도 조금 즐거운 미션입니다. 뭐냐면요, 뭐 사는 거예요. 오늘의 미션은요, 겨울 쇼핑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얘기 드리자면 겨울 달리기 쇼핑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은요,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이번 겨울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한 가지 정도만, 뭐 비싼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오늘 좀 쇼핑몰 가셔가지고 살펴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정도 구매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장갑을 하나 구매하신다든지, 아니면 달리실 때 쓸 목에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버프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를 좀 마음에 드시는 걸 구매하신다든지, 이렇게 겨울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쇼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물건들도 좀 보시면서 겨울에 내가 어떻게 달리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나는 정말 꼭 달릴 거야, 작년에는 추워서 계속 움츠리고 있었고 제대로 못 달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이번 겨울은 꼭 달릴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싼 거 사시면 됩니다. 오늘 쇼핑몰 구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버프를 사시는데, 뭐 저렴한 버프도 있지만 굉장히 고급지고 비싼 버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버프 오늘 딱 하나 사시는 거예요, 비싼 걸로. 그러면 최소한 그게 아까워서라도 한두 번이라도 더 나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소비를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뭔가를 구매하는 게 약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오늘 쇼핑몰을 가셔가지고요, 정말 가지고 싶지만 좀 비싸서 못 가졌던 그런 동계 물품 하나를 이렇게 딱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고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이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매일매일 뭐 달리기를 하던 다른 운동을 하던 매일매일 충실히 진행을 해서 끝내면 내가 선물로 저 선물을 받아야겠다, 저 물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남은 10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 물건을 샀을 때 이번 겨울에 좀 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겨울 달리기 쇼핑하기입니다. 즐거운 쇼핑 하시기 바라고요. 다만요, 제가 18일차 영상에서도 가끔 짧게 좀 언급을 했다시피 립밤의 경우는요, 립밤은 제가 곧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버츠비와 함께 이벤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100분에게 버츠비에서 나온 새로운, 보이시나요? 네, 새로운 립밤을 100분에게 선물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신청서만 쓰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이 선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립밤은 빼시고 다른 쇼핑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치 페스티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7은요 달리기를 하고 난 직후에 어떤 걸 드실 거냐 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케이크였습니다. 뭐 저는 사실 진짜 둘 다 좋아해가지고 저 케이크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먹고 싶은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 둘 중에서는 조금 케이크파입니다. 네, 케이크를 평소에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이스크림도 좋지만 케이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달리기 하고 나서 그 진한 에스프레소나 커피와 함께 케이크 혹은 뭐 치즈케이크 같은 거 참 좋아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 그 다음 치즈케이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게 라운드 7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결과가 또 정말 재밌게 나왔어요. 결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신 분은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를 선택하신 분은 16명입니다. 저는 뭐 케이크보다는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박빙입니다. 19명 대 16명이니까 어쨌든 아이스크림 선택하신 분이 19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인당 한 명이 평균 달린 거리인데요. 평균 달린 거리가 케이크를 선택하신 분이 무려 7.98km를 달리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선택하신 분은 5.15km를 달리셨습니다. 이상하게 케이크 선택하신 분들이 그 유난히 좀 장거리를 많이 달리셨더라고요. 여기 제 기록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 기록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트 스코어가 1대1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이제 세 번째가 평균 페이스입니다. 1인당 평균 페이스. 거리가 길다고 해서 페이스가 더 빠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짧은 경우가 페이스가 빠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을 응원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결과가 또 재밌게 나왔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케이크 팀이 페이스도 빨랐어요. 거리도 훨씬 많이 달리셨는데 페이스도 훨씬 더 빠르셨습니다. 6분 40초.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7분 1초가 나왔습니다. 20초 정도 차이 나는데요. 평균 페이스 20초면 굉장히 큰 차이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팀은요, 케이크 팀이 우승했습니다. 지금 라운드 7까지 왔는데 라운드 7을 다 연달아서 이렇게 승리하신 분들이 계신지 제가 아직 집계는 안 해봤는데 계신지 모르겠네요. 계시다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로또를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이제 라운드 8, 8번째 라운드 8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러닝화를 신을 때 오른발을 먼저 신는지 아니면 왼발을 먼저 신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뭐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사소한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8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오른쪽을 먼저 신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발 신을 때도 그랬고 항상 오른발을 먼저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도 지금 제가 댓글만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왼쪽 먼저 신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 페스티벌 라운드 9, 9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만약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여행 방식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액티비티와 즐거운 어떤 놀이동산 같은 그런 액션 있는 그런 막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여행지를 가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풍경 보면서 해변에 들어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푹 쉬는, 그냥 쭉 쉬는 그런 휴양지에서의 여행.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뭐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여행지는 둘 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좋고 다 맑고 따뜻하고 다 좋은 곳이에요. 그런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2박 3일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가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의 트레이닝 계획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드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7분 페이스로 출발을 해서 5분 페이스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근육 피로 상태나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특히 19일 아침이 수요일이 굉장히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저의 지금 그 무릎 오늘 잘못 앉아가지고 이 근육이 약간 좀 상처를 입었던 요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베이스런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근력 운동을 계속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체는 뭐 간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체 운동을 제가 좀 많이 못했고, 이번에 이제 22km를 달리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체중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줄어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몸이 원래 좀 무거운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무게에서 오는 그 충격이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체 쪽에 그 나의 몸무게의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체 운동을 오늘부터는 조금씩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단은 동일한데요. 오늘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은 조금 균형 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골고루 균형 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목요일 오늘 저녁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너무 편중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매일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좀 잘 먹고 목요일 저녁까지 간헐적 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초보자 달리기 하신 분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즐거운 걷기 휴식 시간입니다. 푹 쉬어 주시고요. 다행히도 날씨가 추운데 다행입니다. 3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은 오늘 14분 달리고 5분 걷기를 2번 합니다. 달리기 시간이요, 전에 12분이었는데 2분이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확 늘어났어요. 제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서서히 강도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걷기 시간은 3분에서 5분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중간에 한 번 쉬잖아요. 2번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이 휴식 시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요, 내일은 15분 달리고 3분 걷기를 하는 날이에요. 2번. 자, 시간은 늘었는데 걷기 시간은 다시 3분으로 백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은 강도가 오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너무 힘을 빼시거나 오늘 너무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하시면은 내일 훈련이 지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레이닝을 하실 때는요, 이런 종류의 트레이닝 하실 때는 항상 다음이나 다다음 혹은 다다다음까지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이 있을지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런 걸 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훈련의 강도를 조절해 주셔야 되지, 오늘만 살고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막 그냥 오늘 달리기에 막 완전 올인해 버리시면 이 트레이닝 훈련을 계속 끝까지 가지 못하시고 중간에 중도 포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댓글 읽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댓글을 못 읽어드렸는데 죄송해요. 보겠습니다. 썬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보람의 공원 가서 런데이 7주 3회차 달렸어요. 와, 7주 3회차까지 가셨으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네요. 햇볕도 너무 좋고 단풍 들어가는 나무들도 너무 예뻐서 이 여유를 즐기는 게 행복해요. 근데 땀 뛰고 나서 땀 식으니까 추워요. 카페로 바로 띠띠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발을 왼쪽부터 신으시고요.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게 지금 잠시만요. 10월 18일에 댓글이네요. 10월 18일 댓글인데 제가 영상은 19일 영상이라서 조금 한 박자 늦지만 어제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생일날 또 즐겁게 달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어머니 발 만져드리고 조격을 같이 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 좋은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댓글 보는데 기분이 저도 막 행복해지는 그런 댓글입니다. 생일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런데이 8주 3회차까지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월계 러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영상 보고 퇴근런 계획하며 트레일러닝 가방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발입니다 하셨는데, 네, 가끔은 퇴근할 때 이렇게 달리기 하시면 정말 색다른 기분이 좀 있어요. 물론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옷 갈아입고 이제 달리기 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요, 가끔은 퇴근을 할 때 아예 회사에서 옷 딱 갈아입고요, 이렇게 탁 출발하는 그 기분이 뭔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어쨌든 뭔가 일 끝내고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러닝 좋은 거 많으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처음에 좀 저렴한 거 사셔서 그 느낌을 좀 보셔야 됩니다. 느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때 좋은 거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민티런 끝날 때까지 못 뛸 것 같아요. 피부과 갔다 왔는데 치료받고 나니 땀 흐르거나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네요 하셨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피부 쪽은 아무래도 땀 흐르면 이렇게 뭐 질환이나 뭔가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수술을 하셨을 때 이게 빨리 안 낫거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도 러닝으로 잔 근육도 만들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할 마음인데 이걸로 끊어질지 모르겠네요. 다들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는 10월 30일까지 되면 끝나겠지만요. 앞으로도 30일 달리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는 제가 계속 만들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민트런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추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11월 정도쯤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빨리 내 피부과 지금 진료받으시는 거 빨리 나으시고 저와 함께 달리시기 바랍니다. 백승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평소에 10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아침 10분은 여유를 줍니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요. 아침에 10분만 먼저 좀 뭔가를 하면은 진짜 엄청난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그때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왼발부터 러닝화를 신으신다고 하고요. 현관문을 엽니다. 그저께와는 다른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처음으로 바람막이를 입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반바지는 포기 못합니다. 와, 지금 추운데 저는 반바지 입으면 너무 춥던데 대단하시네요.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몸을 풀고 뜁니다. 어느 순간 나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줬던 바람막이가 덥습니다. 땀으로 젖어갑니다. 기분 좋게 러닝을 끝냅니다. 샤워하고 출근 준비를 한 후에 현관문을 엽니다. 달리기를 위해 나갔을 때와 같은 공간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힘차게 출근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달리기 되세요 하셨는데, 백승건님의 아침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던데 옷을 굉장히 얇게 입으시네요. 좀 추위에 강하신 그런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저는 더위 추위 다 약해가지고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GD선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거위발 건염 딱 2달째 컨디션 점검만 하고 와야지, 700 7분 페이스로 뛰어야지 하고 나갔다가 4.63km를 25분 43초 5분 33초로 달리셨다고 하고, 네, GD선님도 저도 수량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뛰다가 기분 좋으면 뭐 좀 뛸 수도 있는 거고, 뭐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뭐 칼같이 지켜야 되나요? 즐겁게 달리면 최고 아닙니까? 10일 만에 뛴 건데 그래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십니다. 저 그 느낌 압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쉬다가 달렸을 때 몸이 촥 나가는 느낌, 그 상쾌한 느낌, 몸이 뭔가 이제서야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깝깝하다가 딱 달렸는데 온몸에 뭔가 피와 에너지와 뭔가가 몸이 이렇게 막 순환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해서 오자마자 진통소염제 먹고 찬물 샤워하고 두유 프로틴 한 숟갈 먹고 바나나 2개, 회덮밥까지. 무슨 이게 풀세트를 드셨네요 완전히. 와, 정말 풀세트 드셨네요. 회덮밥 부럽습니다. 와, 맛있었겠다. 약 때문인지 일단 부상 부위는 괜찮은데 내일이 두렵기는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뭐 푹 쉬시고 하면은 달리기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쉬실 때도 최선을 다해서 쉬셔야 됩니다. 쉬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나름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왼발부터 신고 끈은 오른쪽부터 묶는다고 하셨는데, 왼발을 먼저 신는데
아, 왼발 신고 오른발 신고 끈은 오른발부터 묶고 왼발을 묶으시는군요. 이 패턴이 네 특이하십니다. 상당히. 보통 신은 발 먼저 묶고 그다음 신발 신지 않나요? 네 그렇군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지금 거위발 건염 있다고 하셨는데 빨리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윤님이니까 JUNGYOUN 정윤님이신지 JUNGYOUN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0월 18일 오전 6시 30분 3km 달리기 하셨다고 짤막하게 달아주셨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 유튜브에다 댓글 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동안 많이 다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겠지만 내 집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처음 이제 댓글을 다실 때는 상당히 뭔가 좀 쭈뼛쭈뼛하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구독자님들께서는 처음 댓글 다신 분이 보이시면은 격려에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또 댓글 다신 분이 더 용기를 내셔서 달리기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토마토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전 5시 30분 기상 1시간 9.24km를 달리고 왔습니다. 제 짧은 달리기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리셨어요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기록 세우셨구나. 추운 날씨에 움츠려들 수도 있는데 민티러님과 여기 구독자님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보다는 진짜 다른 구독자님들이 정말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또 댓글을 같이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다른 구독자님 덕분에 성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주로 폼롤러를 이용해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꼼꼼하게 마사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발 먼저 신습니다. 저랑 같으시군요. 오른발. 네, 폼롤러 진짜 좋죠. 네, 어제 저도 폼롤러 하면서 비명을 좀 지르긴 했습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비명을 많이 지를수록 다음날 확실히 좀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잘 풀리더라고요. 대헷풍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늘 화이팅입니다. 저는 대회 후 회복 중입니다. 곧 다시 LSD를 하고 싶습니다. 회복 후 곧 따라가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대풍아님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경주 마라톤 하프 뛰셨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주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한 며칠 정도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대회나 하프 이상을 달리시고 난 이후에는요. 그래도 한 이틀, 적어도 이틀에서 한 3일, 4일 정도는 좀 쉬시는 게 좋고요. 푹 쉬시면 쉬실수록 그 다음 달리기 하실 때 뭔가 내 몸이 확 달라졌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너무 휴식 기간이 짧아지면 이 부상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요. 저는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이 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보다 천이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침에 10분 달렸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네요. 바람이 불지 않아 많이 춥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른쪽부터 신고 벗더라고요. 벗는 것까지 관찰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얘기도 안 드린 것까지.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 길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제가 이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달리기를 좀 더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만의 달리기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달리기 습관이나 여러분들의 몸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 면밀하게 관찰하고 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how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통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면 너무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정말 요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나는 어떤 사람이지를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지켜보다 보면 본인의 성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작은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보고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답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말할 때의 습관, 행동하는 습관,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습관, 뭐 하다못해 이런 신발을 신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달리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어떤 숨은 의도를 바보다 천이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또 벗는 순서까지도 체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티런님 추운 밤에 퇴근 후 하프라니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 제가 1년에 하프를 한 몇 번 뛰는데 대부분 하프가 제가 처음에 하프를 1년에 한 두세 번 뛸 때에는 뭔가 계획을 하고 뛰었어요. 내가 전날 하프를 뛰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전날부터 이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 몇 년 동안은요 그런 거 없고요. 뛰다가 갑자기 한강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쭉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막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제대로 많이 안 챙기고 막 그런 부실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뭐 돌아올 때 좀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더욱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반짝반짝 나비님께서 여기 진심 열심히 사시고 부지런한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반성하면서 또 긍정적 자극이 되네요. 모두들 화이팅님 하셨는데요. 반짝반짝 나비님께서도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사실 반짝반짝 나비님을 보시고 또 자극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서로가 좀 선한 영향력, 긍정적 영향을 서로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나비님에게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채경님 18일차 오늘은 처음으로 10km 이상 달린 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또 최장거리를 달성하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6분 페이스로 출발했지만 10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어 자신 없었는데 6km 반환하면서 힘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km 1시간 8분 19초 이거 5분 41초 페이스로 달리셨군요. 와, 굉장히 기록 좋으십니다. 처음 10km 이상 달리셨는데 기록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다행히 무릎도 안 아프고 만족스럽네요. 수고해준 발다리 족욕하고 마사지 해주었습니다. 매치 페스티벌은 저는 자연스럽게 오른발부터 신더라고요. 민티러닝 프로그램 덕분에 꾸준히 달리며 대회 준비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대회 준비 중이면 지금 춘마 아니면 제마, JTBC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대회도 많긴 한데 대회 준비 잘 하시고 어느 10km 출발 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목표 하신 대로 잘 달리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마라톤 대회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 대회의 분위기를 즐기는 거. 그리고 부상 없이 완주를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모든 걸 불태워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막 공연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것도 즐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대회가 무슨 여러분 올림픽 대회 나간 것도 아니고 막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가지고 나는 뭐 내가 목표로 뭐 PB를 달성할 거야 이런 걸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나는 PB를 달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뭔가 나를 막는 것 같고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쟤 때문에 내가 달성 못하는 PB를 달성 못할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요. 얼마나 즐거운 자리인데 너무 기록에 연연하다 보면 제대로 그 마라톤 대회를 즐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달성하시는 건 그냥 덤이고요. 정말 그 분위기를 만끽해야지. 즐겁게 마음껏 즐기고 축제를 즐기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훨씬 더 사실 기록도 잘 나오고요. 잘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대회가 정말 즐거우실 겁니다. 대회 잘 다녀오시고 좋은 기록도 같이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댓글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 주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까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추우면 참 좋겠는데 목요일까지 추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옷을 그래서 좀 잘 입으셔야 됩니다. 추위에 약하신 분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옷을 갖다가 막 유난히 많이 꽁꽁 싸매는 분들이 계세요. 추위를 많이 타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야 뭐 달리기 하는데 막 그렇게 옷을 다 싸매고 다니냐, 달리다 보면 열나서 안 추워, 뭐 그렇게 뛰면은 뭐 뛰는데 힘들어 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제대로 달리기가 되겠냐라든지 그렇게 몸이 약해서 어떡하냐라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계세요. 정말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계십니다. 그런데 옷을 그렇게 막 겹겹이 입거나 많이 입으시는 게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체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질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여름에 강한 사람이 있고 겨울에 강한 사람이 있고 둘 다 강하거나 둘 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약해요.
여름 겨울 솔직히 힘들죠. 뭐 더운 여름에 달리는데 그게 쉽나요? 예, 그 추운 겨울에 달리는데 그게 쉽나요? 당연히 힘들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초반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후반 들어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달릴 때 열이 많이 나는 사람, 열이 적게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그거 말고도 사람은 체질이 다 다르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복장을 구매하셔가지고 잘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복장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시거나 이런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달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달리기는 여러분들의 친구지 그 다른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함께 달리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달리기는 온전히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이 어떻게 달리시더라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방한 준비 잘 하셔서 올겨울까지도 부상 없이 감기 같은 거 안 걸리고 꾸준히 행복하게 달려야죠.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9일차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